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오늘 어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오늘 보도를 해라고 했던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일단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자금 조달 계획서가 3월 초부터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감사 스마일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안이 일단 나올 건데 일단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국내를 통과해 가지고요. 3월 13일부터 그러니까 3월 13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이제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이런 거는 작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요. 그래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 뭐 증빙자료 제출을 또 하고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일단 밝혔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실게요. 저도 오늘 이걸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먼저 주요 개정하고 이제 시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즉 삼성벨트 쪽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3월 13일부터 변경된 거죠.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만 했는데 특히 서울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을 이제 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즉 다시 말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 시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저에게도 막 문의 주신 분들이 이제 이게 시행되기 전에 주택을 매수를 좀 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하나의 저의 생각은 또 비규제 지역에 6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들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 또 투자를 이쪽으로 또 하지 않을까, 또 풍선 효과처럼 이쪽을 또 억눌렀는데 이쪽에 또 반대쪽이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일단은 그간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고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 내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하려고 일단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과연 이 제도가 과연 도입돼서 어떤 또 파장 효과가 일어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31곳에서 이제 4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내가 자금이 뭐 조달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뭐 대책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뭐 이런 자금 조달이 투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3월 13일 날 거래 계약분부터 그러니까 즉 3월 12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과연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가능한데 13일 넘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이 조금 어, 투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고양시 7개 지구, 삼성 원흥 지축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원 킨텍스 1단계, 고양 관광물 한류월드. 그게 이제 여기는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정말 삼성벨트 정말 대단합니다. 또 삼성벨트 쪽 다 이렇게 별표까지 쳐가지고 고양 7개 지구로 딱 해놨네요. 네. 덕양구에만 아시겠지만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 참고하시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행령 개정인 이런 거는 증빙자료 제출하는 거는 이제 뭐 그대로 이제 뭐 이거 이야기한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증빙자료는 이렇게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되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만 잔금 지급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뭐 이런 부분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획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항목별로 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자기자금, 차입금 이렇게 뭐 보면 뭐 증빙자료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중요 상속세, 뭐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상당히 또 부동산에서 또 해야 될 일도 많아질 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편법 증여, 대출 규제 위반 이런 위법 행위 관련해 가지고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좀 이런 신고 항목도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로 좀 바뀌었고요. 증여라든지 상속 이런 부분도 다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 현금 지급, 보증금, 대출 승계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 개정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벨트 부동산 감사 스마일 삼성TV에 지금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가지고 이제 2월 21일 날 이제 국토부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갖다 운영을 지금 하고요. 13일부터는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너무 이제 시장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이 이제 정말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투기과열 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안양, 신규 조성대상 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을 관련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급등하고 있지는 않네요. 현재는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뭐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뭐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도 뭐 급등하게 되면 이런 모니터링을 또 받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제 이런 부분도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조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또 부동산 뭐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화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불법 탈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3월 초라고 했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건 있죠. 3월 13일 날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을 갖다가 정말 이제 필요로 이제 뭐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집을 좀 샀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수도권에 집을 사시게 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셔야 되고 서류에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주요 퀘스천 A, 뭐 Q&A인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및 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네,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시행일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오늘, 내일 모레 12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런 거 만약에 계약 작성하게 되면 증빙자료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없을 듯 하고요. 일단은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이제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일이 좀 늘어난 거죠.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여기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이제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해서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 제출도 가능하지만 이제 실거래 신고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직거래 계약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또는 제출하면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증빙 자료 제출 시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 서류는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보면 모두를 제출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보면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자금 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는 항목이 과연 있으면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실거래 신고 시점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입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자세하게 지금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입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제 차입 등 자금 조달 실행될 경우에 해당 항목별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 상속, 차입 등 자금 조달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에 기재하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지금 합니다. 약간 좀 융통성을 갖다 좀 부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이게 이제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국토부에서나 신고관청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의심쩍다고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응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단서 조항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할 일도 많아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요령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나와 있는 대로만 쓰면 되는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제 아니 투명하지 않은 자금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뭐 부모님한테 이제 여윳돈을 좀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뭐 로또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여기 로또 당첨이라고 또 쓸 수는 또 없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차입금으로 써야 되나요?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한 대신에 투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머리가 좀 아플 듯합니다. 아무튼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자금 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여기에 지금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500만 원, 네, 크다고 하면 큰 금액인데 아무튼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작성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 모르시고 귀찮게 생각하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장님들께 여쭤보면 또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방법을 다 알려드리니까요. 계약서 작성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자세하게 사례별로 다 나왔네요. 뭐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5천만 원,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차용해서 받은 거, 배우자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또 편법이 또 그러니까 편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에 또 대비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갖다 쓰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뭐 어제 발표는 한 것 같아요. 근데 3월 9일날 어제 발표했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알게 됐습니다.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좀 강화돼서 이제 조정 지역은 확대된다는 거는 뭐 좀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3월 초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3월 초가 아닌 3월 13일부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벨트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3억 이하는 상관이 없지만 삼성벨트 쪽에 부동산이 3억 밑으로는 없는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오피스텔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랑 주택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벨트 쪽에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조정지역, 특히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더그는 가능, 이런 거를 앞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고요. 바깥에는 지금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봄비가.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